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요즘 20대, 30대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찾느라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좋아하는 일 찾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남들은 좋아하는 일 척척 잘만 찾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엔 정말 많은 시련과 경험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시련과 경험들을 겪고 나면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기면서 삶을 살 수 있는 날도 온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 세뇌당해 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열정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아예 시작조차 안 하죠. 그 결과 20대는 탐색기가 아니라 정체기가 됩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30대가 되면 성장기가 아니라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나는 그동안 어떤 경험들을 쌓았지? 그 경험들에서 즐겁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지? 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찾아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플 창업자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마음먹고 애플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게 훗날 맥북의 폰트 디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게임을 만들다가 나중엔 전기차와 우주로 갔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걸 안 게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좋아하는 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공부라 하면 학교 시험에 대한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 제대로 탐색하기 전까지는 학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공부 못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렇게요. 근데 전 이 말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난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려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땐 확실하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많이 도전했었거든요. 아마 불안함에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은 감정이에요. 하지만 감정은 변하죠. 오늘은 재밌었던 게 내일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고 싶은 일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도전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다는 건데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어디에 몰입하는 사람인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에 집착하는 이유도 같아요. 나를 알고 싶다는 갈망. 그런데 종이 한 장의 성격 유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건 경험입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도전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건데요. 뭔가 해봤는데 재미없었다? 좋아요. 그건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라는 데이터 하나를 얻은 거니까요. 하고 싶은 걸 해봤는데 잘 안 됐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안 맞는 방식이라는 피드백입니다. 스타트업도 창업도 직장 생활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진짜 나의 영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조금 더 알게 됐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오디션 나간다고 춤이랑 노래 연습한 적도 있었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공예 만들기, 십자수 같은 것도 했었고 한자 공부가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다 보니 중국어도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못하지만요. 피아노, 태권도, 발레도 했었어요. 음악적인 부분들은 섬세함, 예민함에 도움이 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걸 글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판소리도 오래 배웠고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워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귀에 쏙쏙 꽂혔거든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쓰는 단어, 말투 그런 것들을 저는 남들보단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던 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그 섬세함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SNS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된 게 아닐까요? 외국어 공부를 했던 경험들도 20대 중반에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태권도도 지금
지금의 제가 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때 배웠던 초심 지키기, 예의 있게 행동하기, 자신감 있는 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인드를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태권도를 배우기 전까지는 소심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못할 정도로 쭈구리였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세이클럽이라고 아시나요? 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얼굴 안 보이는 목소리로만 이야기하는 방송도 했었는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8, 9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녹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실시간 소통 방송이었다는 점이 요즘의 인스타 라방 같은 느낌인 거죠. 어릴 땐 라디오 DJ가 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예전부터 꿈꾸던 삶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때는 제 경험을 전부 글로 써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었어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대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반 친구들이 돌려보다가 3학년 전체 애들이 제 시나리오를 읽게 된 거예요. 그걸 본 한 여학생이 제 첫사랑한테 고백해서 첫사랑을 빼앗긴 아픔도 있었고요. 좋아하는 가수 앨범이 나오기 전에 팬들에게 작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도 있었는데 작사 이벤트에 응모해본 적도 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죠. 결국은 그걸 인지하고 성인이 돼서 책을 내게 된 것도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는 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래의 밥벌이와 상관없이 법학과만 고집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4년 내내 전공 공부를 아주 즐겁게 하면서 그때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전공을 제가 스스로 선택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렇지 않나요? 전공 선택하고 대학 진학할 때 부모님과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때 저 법학과 가면 등록금 안 내준다고 그러셨었는데 엄마가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 법학을 전공해도 졸업하고 할 게 없어서였어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법대를 간 이후로 직장도 제가 가고 싶은 곳들로 가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제 나름대로 제 삶의 일탈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약 17년간의 일탈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엄마 말대로 법대를 졸업한 후 취업할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고 세전 130만원, 세후 1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 적도 있어요. 근 10년을 자리 잡지 못하고 사무보조, 사무직만 전전하면서 월 200만원 받을까 말까 하며 회사를 다녔죠. 그마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하대당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해보고 공무원 공부도 해보고 노무사 준비도 하려고 했었고 워킹홀리데이도 해보고 호주에서 컬리지도 다녀보고 호주에서 회사 생활도 해봤죠. 사실 그래도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뚜렷한 결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봐라 너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런 말들만 더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제 자신이 싫었고 제 인생이 싫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건 지난 17년간의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고 있는 이유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을 너무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어야 하고 첫 진로가 평생 직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박이 있으니까 도전이 아니라 결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멈추고 머뭇거리고 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는 결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도하는 시기예요.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고민만 하다가 1년, 3년, 5년이 지나간다면 그건 너무도 아까운 인생의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찾는 게 아니라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강한 사람인지 그건 머릿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해보세요. 그게 취미든 영상이든 장사든 개발이든 글쓰기든 다 해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도전한 경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뭐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